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66,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들 하나를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아들 준호는 34입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성실하고 착한 아이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제가 혼자 키웠어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작년 가을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 곧 소개시켜 줄게. 그 말에 저는 몇 달을 설레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달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들은 여자 쪽 집이 서울 강남에 산다고 아버지가 병원을 운영하신다고 미리 귀띔해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위축됐습니다. 저는 경기도 작은 아파트에서 월세로 사는데 상대 집안은 그렇게 잘 사신다니. 상견례는 청담동의 한정식집에서 했어요. 코스 요리가 10만 원이 넘는다던데. 저는 평생 그런 데서 밥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갔는데 여자 쪽 어머니는 명품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목걸이며 팔찌며. 제 월세만큼 하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님. 저는 수진이 엄마 박정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수진이라는 그 여자분도 참 예쁘고 말씨도 고왔습니다. 의사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식사 중간쯤 수진이 엄마가 슬쩍 물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는 아파트 있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들은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2억짜리 원룸 전세요. 아직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 수진이가 서울 생활하던 아이라.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무시. 저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집 문제는 중요하죠. 요즘 애들이 결혼하려면 최소한 강남권 소형 아파트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딸이 지금 사는 환경에서 크게 벗어나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강남권 소형 아파트라면 최소 10억은 넘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죠. 그때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희는 신혼집은 제 명의로 하면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의사라서 대출도 잘 나오거든요. 대신 결혼 준비금은 남자 쪽에서 좀 더 부담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들이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혼 준비금이요? 네, 예단이랑 예물, 신혼살림, 혼수. 뭐 이런 거요. 보통 반반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집을 내는 거니까 나머지는 준호 씨 쪽에서 좀 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집을 제 돈으로 산다면서 왜 다른 걸 우리 보고 다 하라는 건지.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진이 엄마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결혼 준비 항목을 정리해 봤어요.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종이에는 항목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이너스 예단 3천만 원, 마이너스 예물 2천만 원, 마이너스 결혼식 비용 남자 쪽 하객목 1,500만 원, 마이너스 신혼살림 가전 가구 4천만 원, 마이너스 혼수 이불, 주방용품 등 1,000만 원, 마이너스 예비비 500만 원, 마이너스 총합 1억 2천만 원. 이게 다 뭡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엄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하려면 이 정도는 들어가요. 저희는 집을 마련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준호 씨 쪽에서 준비해 주셔야죠. 공평하게. 공평하다고요? 집은 수진 씨 명의로 하신다면서요? 그래도 집이 제일 큰 거잖아요. 우리가 10억짜리 집 사는 건데 1억 2천이면 적은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견례를 마치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오는 택시 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엄마 미안해. 내가 미리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너 이거 알고 있었니? 대충은 알고 있었어. 근데 수진이 내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어. 1억 2천이면 우리 집 전세금이랑 내가 평생 모은 돈 다 합쳐도 부족해. 엄마, 나도 좀 있으니까. 내가 모은 돈도 기껏해야 5천 정도잖아. 그것도 다 쓰면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렸어요. 제 통장 잔고 3,500만 원 평생 모은 돈.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아들 적금 4,800만 원. 합계 1억 3,300만 원. 만약 전세금까지 다 빼서 결혼 자금을 만들면 저는 갈 곳이 없어져요. 아들도 신혼집 말고는 살 곳이 없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같은 동네 사는 친구 경숙이한테 전화했어요. 경숙아, 나 좀 미치겠어. 사연을 다 듣고 난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야, 이순자. 정신 차려. 그게 결혼이야, 사기야?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좋아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너 그렇게 해줘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돈 달라고 할 거야. 의사 월급 받으면서 왜 시어머니 전세금까지 털어? 그래도 거절하면 아들이. 아들이 뭐? 아들도 정신 차려야지. 30 넘은 놈이 엄마 전세금까지 털어서 장가 가려고 해? 그게 효자야? 경숙이 말이 맞았어요. 근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 있어. 뭔데, 엄마? 이번 결혼. 엄마는 반대야. 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어제 받은 그 종이 받잖아. 1억 2천이라고. 그거 다 어디서 나와? 엄마, 내가 대출 받으면 돼. 대출? 너 지금도 학자금 대출 갚고 있잖아. 거기다 1억을 더 빌려? 평생 이자만 내다 죽겠다. 그래도 수진이랑 헤어질 순 없어. 나 정말 좋아해. 그때 아들이 처음으로 울먹였어요. 엄마, 나 34이야. 이번에 결혼 못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르겠어.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집안이 좀 잘 살아서 그렇지 착하고 나한테 잘해줘. 돈 많은 집 딸이 착하긴 뭐가 착해? 시어머니 전세금까지 빼앗아 가려는데? 그건 수진이가 직접 말한 건 아니고 수진이 엄마가. 똑같아. 결혼하면 그 엄마가 내 장모가 되는 거야. 아들은 결국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밤 12시쯤 저는 전세 계약서를 꺼내봤어요. 계약 만료일이 6개월 후였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면 아들은 평생 저를 원망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 제가 여기서 다 내주면 제 노후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도 빚더미에 앉게 되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고. 그 다음 날부터 상황은 점점 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아, 수진 씨. 어머님, 어제 준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결혼 반대하신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벌써 얘기했나 봅니다. 수진 씨, 그게. 어머님,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건 아니에요. 요즘 결혼이 다 이래요. 제 친구들도 다 비슷하게 했고요. 수진 씨 친구들은 다 집안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혹시 저희 집안이 너무 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저도 알아요. 저희 집안이 준호 오빠네보다는 좀 사정이 나은 거. 근데 그래서 제가 집을 제 명의로 한다잖아요. 10억짜리 집을요. 그럼 준비금 정도는 남자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수진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면서도 단호했어요. 근데 수진 씨, 그 돈이 1억이 넘잖아요. 우리는. 어머님, 1억이 크세요? 저희가 사려는 집은 10억이에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인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한테 1억은 작은 돈인가 봅니다. 그날 저녁 아들 여동생인 제 딸 민지가 전화했어요. 엄마, 나 오빠한테 들었어. 오빠 결혼 반대한다며? 민지야, 그게. 엄마 정신 차려. 내가 봐도 그 집안 이상해. 신혼집도 자기네 명의로 하면서 준비금은 왜 우리 보고 다 내래? 그래도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좋아하는 거랑 결혼은 다르지. 엄마, 오빠 지금 눈이 멀었어. 예쁘고 의사라고 하니까. 근데 결혼하면 그 사람 가족이랑 평생 살아야 돼. 저런 사람들이 나중에 뭘 더 요구할지 몰라. 민지는 대학생이지만 똑 부러지는 성격이에요. 오빠보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죠. 엄마, 나 내일 올라갈게. 오빠 만나서 정신 차리라고 할게. 주말 민지가 올라왔어요. 셋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빠, 나 오빠 결혼 축하해주고 싶어. 진심으로. 근데 이건 아니잖아. 민지야, 넌 몰라. 수진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 시어머니 전세금까지 빼앗아? 그게 좋은 사람이야? 그건 수진이 잘못이 아니라 수진이 엄마가. 결혼하면 그 엄마도 우리 가족이 되는 거잖아. 오빠는 지금 한 사람만 보고 있어. 근데 결혼은 가족끼리 하는 거야. 민지 말에 아들이 화를 냈어요. 야, 너는 뭘 알아? 연애도 안 해본 주제에. 내가 연애를 안 해봐서 더 객관적으로 보는 거지. 오빠는 지금 사랑에 눈이 멀어서. 됐어.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만 안 좋아져. 아들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 수진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시죠. 이야기 나눌 게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저는 강남에 있는 수진이네 집을 찾아갔어요. 30평대 아파트인데 인테리어가 제가 평생 본 집 중에 제일 화려했습니다. 수진 엄마가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우리끼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어머님, 준비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네, 솔직히. 그럼 이렇게 하시죠. 준비금을 8천만 원으로 줄일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신혼집을 수진이 단독 명의로 하고 나중에 혹시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 얘기를요? 요즘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데요. 대비하는 거죠. 우리 딸이 의사 면허 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재산 보호는 해야죠. 그럼 우리 아들은요? 아들이 번 돈은요? 준호 씨가 번 돈은 준호 씨 앞으로 저축하면 되죠. 근데 집은 수진이가 산 거니까 수진이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확신했어요. 계속되는 압박. 그 후 일주일 동안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설득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준호야, 이건 아니야. 엄마는 내가 평생 혼자 살기를 바라. 그게 아니라. 그럼 도와줘. 다른 건 몰라도 이번 한 번만. 너 나중에 후회한다. 안 해. 절대 안 해. 매일 밤 똑같은 대화가 반복됐어요. 저는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온 거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지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저는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세 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해놓은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전부였어요. 어머님, 여기가 준호 오빠가 자란 집이네요. 응, 좁고 낡았지? 제 목소리에 뭔가 날이 서 있었나 봐요.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아니에요. 아늑하고 좋은데요. 아늑해? 이게? 내가 사는 집이랑 비교하면 달동네지. 엄마. 아들이 제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수진 씨,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아들 좋아해요? 아니면 그냥 괜찮은 신랑감이라 결혼하려는 거예요? 어머님? 수진 얼굴이 굳었어요. 내 아들이 34까지 결혼 못한 게 조건이 안 좋아서인 줄 알아? 내가 허락을 안 한 거야. 아들한테 무리하게 결혼 재촉 안 했어.
근데 지금 당신네 집안은 뭐 하는 거야? 1억이 넘는 돈을 요구하면서 그게 적다고. 어머님, 저희도 집을 내는데.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게 터져 나왔어요. 집, 집, 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 집 네 명이로 하는 거잖아. 우리 아들이 평생 살다가 쫓겨나도 한마디 못하는 집. 그게 결혼이야? 그건 하숙이지. 엄마, 그만해. 내가 왜 그만해? 너는 왜 한마디도 못해? 내가 내 아들이야. 저 사람 머슴이야?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 일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사람 전세금까지 빼앗아 가려는 사람이 뭐가 너무해. 엄마, 제발. 아들도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평생 너 하나 키우느라 아침마다 남의 집밥 차려주고 밤마다 대리운전했어. 그렇게 모은 돈 전부 내 대학 등록금으로 들어갔어. 그건 내가 부탁한 적 없잖아. 뭐?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부탁한 적 없다고.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 우리 가는 게 좋겠어. 수진아. 어머님, 오늘 너무 상처받았어요. 저도 준호 오빠 좋아해서 결혼하려는 건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갔어요. 아들이 저를 쏘아보더니 따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식탁 위에는 식은 된장찌개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왜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져야 하죠? 제가 뭘 잘못했어요? 딸의 위로. 한밤중에 민지한테 전화했어요. 민지야.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사연을 다 듣고 난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잘했어. 오빠가 정신 차려야 돼. 그래도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그 정도도 못 참으면 결혼 못 해. 결혼하면 더 힘든 일도 많은데. 근데 오빠는 지금 화나 있을 거야. 근데 시간 지나면 알게 돼. 엄마 말이 맞았다는 거. 민지 말이 위로가 됐지만 가슴은 여전히.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수진이네 가족과. 이번에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4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지난번 일은 저희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해 봤습니다. 수진 엄마가 새 종이를 내밀었어요. 마이너스 예단 1,500만 원. 마이너스 예물 1,000만 원. 마이너스 결혼식 비용 각자 부담. 마이너스 신혼살림 3,000만 원. 마이너스 총 5,500만 원. 이 정도면 준비하실 수 있으시죠? 저는 그 종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5,500만 원. 제 평생 저축 3,500만 원의 아들 돈까지 합치면 가능한 금액이에요.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애원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시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금액을 줄여주셔서. 근데요. 저는 못하겠어요. 엄마.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 씨, 당신은 우리 아들을 사랑해요? 네, 그럼요. 그럼 왜 결혼 준비하면서 돈 얘기만 해요? 저는 남편하고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방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였으니까. 수진 엄마가 끼어들었어요. 요즘 세상이 그때랑 달라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요. 근데 기본은 안 변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준호야, 너 정말 수진 씨랑 결혼하고 싶으면 내 돈으로 해. 엄마 돈 안 받고. 부족하면 1년이든 2년이든 모아. 진짜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잖아. 수진이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요. 왜요? 젊은 사람들이 몇 년 더 만나면서 돈 모으면 되잖아요.
수진 아버지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수진이가 곧 30이에요. 주변에서 다 결혼했고요. 아,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필요한 거구나. 조건 맞는 신랑감. 대기업 다니고 성실하고 순한 남자. 근데 집안은 별로니까 돈은 다 내고 집은 딸 명의로. 저는 아들을 봤어요. 준호야, 수진 씨, 아까 준호가 돈 모아서 결혼하자고 하니까 표정 굳던 거 봤지? 아들이 수진을 쳐다봤어요. 수진아, 우리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우리가 결혼 준비하면서 데이트는 언제 했어? 돈 계산만 했잖아. 그것도 중요하니까. 나, 나 요즘 너무 힘들었어. 이게 행복한 결혼 준비야? 아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진이 가방을 들었어요. 준호 오빠 미안해. 나도 생각 좀 해볼게. 아빠, 엄마, 우리 가요. 수진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당신들이 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다시 못 만날 테니까. 그들이 나가고 한참 후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말이 다 맞았어. 준호야. 나 혼자 사랑한 거였어. 아들이 제 품에 안겼어요. 34 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나 앞으로 어떡해? 괜찮아.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어요. 아들은 수진과 헤어졌어요.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됐죠. 엄마, 나 다음 달에 소개팅 나가. 회사 후배가 초등학교 교사 소개해줬어. 좋겠다. 엄마, 이번엔 제대로 할게. 천천히.